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36주기 행사가 5월 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를 주제로 한 달 내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일주일 만에 다시 호남을 방문하는 가운데 광주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사실상 김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걸고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구도심에 사립미술관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젊은 미술인들의 전시 기회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절 5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교포 사회 5.18 기록물이 전시되는 등 36주년 5.18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무자비한 진압이 계속됐던 80년 5월 광주. 당시 신군부를 규탄하고 광주의 참상을 교포 사회에 알린 해외 기록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건너온 언론 보도와 사진, 개인 기록물 등 총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해외에 관련된 작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상 처음 공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를 시작으로 5.18 36주년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5월 음악회가 열리고 5월길 역사 기행과 학술대회, 광주 아시아 포럼 등이 이어집니다. 또 고 유르겐 힌츠페터 추모제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광주 일대에서 50여 가지의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전야제는 공연 1세기였던 예년과는 달리 5월 항쟁에 참여했거나 아픈 사연을 간직한 유족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5월을 공유하고 광주 정신을 이야기하는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5월 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라는 36주년 슬로건을 구현하기 위한 겁니다. 음남로에 왔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어 혹은 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당신들의 소망 이런 것들을 좀 영상과 공연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무리한 행진곡 문제는 여전히 5.18 기념식의 정상화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올해 역시 기념식에 불참할지 아니면 일단 참석해서 다른 형태로 의견을 표명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두 야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경쟁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3년 전 민주당 주도로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기념식에서 재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재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현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립 5.18 묘지를 찾는 참배객이 올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참배객 수는 9만 2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만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참배객은 작년과 비슷했지만 국내 참배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사무소는 5.18 기록관과 문화전당 등으로 참배객들이 분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차츰 흐려져 남서 해안에 이른 오후에 비가 시작돼 오후 늦게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많은 곳인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오다가 내일 오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지만 차차 흐려져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7도, 광주 16.2도로 아침 기온치고는 제법 많이 올라서 있는데요.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안 19도, 곡성 구례 23도, 보성 고흥 2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그럼 올해 5.18 기념 행사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8 36주년 행사위원회 김영정 집행위원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5.18 기념 행사의 주제가 5월 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답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그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8 민중항쟁을 더욱 또렷이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저희의 의지를 담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보성에서 농사 짓던 우리 백남기 농민 잘 아실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죠. 지금도 서울대병원에서 사경을 해보고 계시는데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 깃들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을 올해 슬로건 5월 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놓고 여러 가지 파행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기념단체와 이 5.18 단체, 기념식의 참석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야 기념식 참여를 하고 싶죠. 참여해서 우리 5.18 영령들과 정중하게 차분하게 기념식을 모시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5.18 유가족들에게는 그곳에 부모, 형제, 자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수 정권 들어서도 특히 현재 보훈처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오만과 독선에 대한 일정한 브레이크를 걸어주셨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새로운 좀 전향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념식이 저희들 바람대로 차분하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18에 대한 이 폄훼라든가 왜곡도 심한 상태고요. 또 교과서 내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올해 5.18, 올해 5월은 조금 더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정부의 독선적 행태에 대한 일정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주춤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역사 왜곡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큰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 국민들이 만들어준 요소야대 전국을 잘 이용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 행정부의 일방 독주를 좀 제어한다고 하면 역사 왜곡에 대한 저희 대응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만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5.18의 흔적을 훼손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시아문화전당이 5개 원이 있죠. 거기서 민주평화교류원은 유일하게 5.18 사적지를 현장을 보존해서 그대로 하기로 한 거고, 또한 그 내부의 콘텐츠가 5월 항쟁 10일간의 기록을 담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열흘간의 납입대가 될 거예요. 즉 항쟁의 기록을 하는 곳인데, 그러하면 당연히 역사적 현장이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도청 별관 논란에서 보듯이 문광부가 지역민들의 뜻을 여전히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민군의 상황실, 방송실, 그리고 현재 도청 본관과 별관을 연결해서 옛 모습을 그대로 좀 복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5월을 맞는 그 느낌을 시민들과 어떤 것을 좀 교류하고 싶으신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올해 슬로건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왜곡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계속 이어서 좀 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바랬던 우리 5.18 열사들의 염원을 올해 기념 행사에 저희가 좀 담고자 합니다. 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올해 기념 행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의 절반을 봄 여행 주간으로 정했는데요. 전라남도는 이 기간에 남도에 특화된 상품으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이 요즘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쌀문화관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쌀피자를 만드는 체험에 흠뻑 빠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직접 감자탕을 만들어 먹어보는 점심이 더 맛있습니다. 今天我们学了你们韩国的料理，学起来简单，吃起来口味也好。我回到中国的话，一定会做给家人吃。 한복을 입어보는 이색 체험도 오래 기억될 추억입니다. 전라남도는 봄 여행 주간에 시 군별로 70여 개 관광 상품을 운영합니다. 특히 대표 상품인 남도 문화 산책은 문체부에서 지원한 8천만 원에 지방비 5천만 원을 보태 다양한 관광객 맞이 행사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남도문화산책은 목포, 영암, 신안을 중심으로 역사유산, 남도소리, 남정화 등 문화유산 테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 도내 300여 개 관련 업체들이 할인 행사에 참여합니다. 남도 문화를 돌아보는 순환버스도 운행해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주말에는 도립국악단 공연도 즐길 수 있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도 남도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조금 갑작스럽긴 하지만 나흘간의 연휴가 반가운 분들 많으시죠? 특별해진 5월 6일에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초등학생까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에 있는 국립남도국악관에서는 금요 국악공감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하루 동안 면제가 되고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기아와 넥센의 경기도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진료를 받을 경우 평일보다 30에서 50% 정도 비싼 휴일 진료비를 내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미 진료 예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이 추가로 진료비를 받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5월 6일 진료 예약을 하셨다면 병원마다 적용하는 게 다르니까요. 미리 알아보고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번 한 주 동안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5월 카니발을 마련했습니다. 1층 문화광장에 마련된 우주과학 체험전에서는 우주정거장 생활과 로봇팔 작동 등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이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마술 풍선 만들기와 마임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오는 8일까지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일주일 만에 다시 호남을 찾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오늘 당 지도부와 함께 전북을 방문한 데 이어서 목포를 찾아 대불산단 조선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전남 지역 총선 출마자와 더민주 소속의 단체장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주 광주에 이은 김 대표 이번 방문은 지역의 경제와 현안 문제를 챙기며 호남의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주지방의원들이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며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 소속의 광주시 의원과 구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전당대회 실시와 광주시당 혁신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의 호남 참패로 현 지도부에 대한 호남의 민심은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김종인 대표의 퇴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준영 당선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천 헌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를 오늘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자 후원 회장인 64살 김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와 박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를 구속하는 등 측근 2명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도천저수지에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서 승용차 운전자 59살 윤모 씨가 구조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문화도시라고는 하지만 많은 갤러리들이 운영난을 겪을 정도로 미술시장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6번째 살인미술관이 생겨나 젊은 미술인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만화 주인공에서 탑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까지 일상에서 접했던 다양한 캐릭터들이 간결하고 산뜻한 조각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팝아트 작품전이 대인예술시장 근처의 한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주로 소개하는 이곳은 광주의 6번째 사립미술관입니다. 미술대 출신의 사업가와 후배인 전업 작가가 의기투합해 상업 갤러리로 개관했다가 비영리 미술관으로 전환했습니다. 대인예술시장 근처에 자리 잡은 장소의 특성을 살려 아시아 문화전당과 지역의 문화 역량을 연결하는 게 이 미술관의 목표입니다. 청년 작가든 그리고 기성 작가님들이든 모두가 와서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편하게 볼 수 있고 편하게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 불황과 미술 시장의 침체 속에 문을 닫는 갤러리까지 생겨나는 가운데 공익적 문화 공간을 자임하고 나선 이 미술관은 청년 작가들에게 반가운 일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약간 좀 지금 이게 뭐지 할 정도의 작품들이 좀 그런 작품들도 좀 선보여 줄 수 있을 곳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양성과 공존을 추구하는 이 미술관은 앞으로 대인시장 작가들과 협력하고 예술의 거리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구도심 미술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생각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150여 개 문화예술팀이 참여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아고라 순천은 생활 속 차별화된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든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2016 아고라 순천이 6개월여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아고라 순천은 지난 23일 조례호수공원 표정국악과 한국무용의 콜라보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150여 단체가 참여하고 조례호수공원, 순천만 국가정원, 동천 등 지역 30여 곳의 거점별로 18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공연 무대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 2016 아고라 순천은 지난해와 달리 장소에 맞는 팀을 선별해 공연하고 찾아가는 공연도 확대됩니다. 또 프로와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구성됩니다. 함께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추어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들에게는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도 있을 테고 또 공연 후에 느끼는 만족감도 서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순천은 지난 2013년 순천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시작돼 이제 시민 참여형 생활 속 문화예술 공연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타 도시와의 문화예술 격차를 줄이는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인 또 시민도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1,600여 차례에 이르는 크고 작은 공연 무대를 가진 아고라 순천. 아고라 순천은 이제 순천시가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야간 볼거리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밤손님을 유치해야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지갑을 열기 때문인데요.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못 유원지입니다. 이곳은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밤마다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꽤 괜찮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성못 영상음악분수는 시원한 물줄기와 웅장한 음악, 레이저쇼가 함께 어우러져 대구의 명물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야간 유람선까지 운행을 시작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유람선 야간 운행 금지라는 규제 개선을 이뤄내서 시민들이 이렇게 야간에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도 최근 중앙시장에 순대와 닭꼬치, 쌀국수 등 먹거리를 파는 야시장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은 어떨까요? 영일대 해상누각과 포항제철소가 밤에 경관 조명을 밝히고 있지만 심심하고 단조롭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포항운하 유람선은 7, 8, 9월 석 달만 야간 운항을 하는 데다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아 밤 손님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각만 해도 사진만 찍고 바로 내려오게 되고 이러고 뭐 공연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즐길 수 있는 게 엄청 없는 것 같아요. 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되는 야간 볼거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또 야간 관광 활성화의 경우 기존의 건축물에다 얼마나 멋있고 또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조명을 비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컴한 성벽에 빛이 쌓이고 거대한 성벽이 화려한 캠퍼스로 변신합니다. 전주시는 보물 308호인 전주 풍남문에다 3D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입혀
밤마다 이렇게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샹숑이 흐르는 파리 세느강.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세느강변과 밤이 되면 더 화려하게 빛나는 에펠탑도 정교하게 설치한 야간 조명 덕분에 보석처럼 빛납니다. 이처럼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앞다퉈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진로체험시설인 호남권 자볼드 유치를 놓고 광주시와 순천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자연과학부 부지를 잡월드 예정지로 선정하고 호남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장점과 문화전당이나 비엔날레와의 연계성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 교육청은 순천에 잡월드를 두면 영남 지역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건립 중인 생태교육 체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내일 국민의당 당선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고 도교육청은 순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에만 적용해오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늘부터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와 주택 가격이나 소득에 비해 대출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고 이자만 갚는 거치 기간은 1년 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경기 둔화 속에 대출 규제 강화가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두산과의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부진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두산과의 3차전에서 선발 양현종이 7이닝 동안 4실점하는 동안 타선이 두산 선발 리퍼트에 1점을 올리는데 그치는 등 침묵하면서 1대4로 졌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롯데와 광주에서 주중 3연전, 넥센과는 고척에서 주말 4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됐습니다. 김명진 내정자는 민주당 시절에도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2차례 지내는 등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4차례, 원내대표 특보를 1차례 지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13 총선 때는 광주 동남가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공모한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사업에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최종 선정돼 2년 동안 38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는 앱과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 등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유망한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